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좋은 일을 자랑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그것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고 잘된 자식을 자랑하던 부모가 어느 날 자식과 멀어지고 돈이 많다고 말하던 사람이 결국 외로움 속에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아주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100여 년을 살아오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노년에는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무엇을 조용히 지킬 줄 아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도 경로당에서 오랜만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늘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했던 분이었습니다. 연금 이야기, 잘 나가는 아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로 사람들 중심에 서 있던 분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피하듯 앉아 계셨고 눈빛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가난도 병도 아니었습니다. 괜히 떠벌렸던 제 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사람은 늙어갈수록 자랑한 것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왜 조용한 사람이 마지막에 평안을 지키는지 말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투와 인간관계가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년에는 왜 재산을 자랑할수록 더 빨리 평온을 잃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자랑 조금 하면 어떠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가난 속에서 공부했습니다. 겨울이면 방바닥이 차가워 책장을 넘기기도 어려웠고 끼니를 걱정하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 노년에 조금 안정된 삶을 얻게 되면 사람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마디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괜찮다. 자식들이 생활비 걱정은 안 하게 해준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점점 말이 길어집니다. 통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건물 이야기까지 나오고 어느새 남과 비교하는 마음까지 따라붙게 됩니다. 제가 오래 지켜보니 노년의 불행은 부족해서 오는 경우보다 드러내다가 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외로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이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속 외로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하면 주변 공기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속마음까지 따뜻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근히 비교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거리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평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노후 준비를 잘 해놔서 걱정이 없다. 처음에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멀리 지내던 친척이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주변에서는 돈 부탁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면 섭섭하다는 말이 돌았고 도와주면 더 큰 부탁이 따라왔습니다. 결국 그분은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 돈이 사람을 편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늙고 보니 오히려 사람 눈치부터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오래 생각했습니다. 재산은 원래 조용히 지켜야 할 삶의 울타리인데 사람은
왜 그것을 자꾸 밖으로 꺼내 보이고 싶어질까? 동양의 오래된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득 찬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잔도 넘치면 흘러내리고 사람의 마음도 지나치게 드러나면 결국 균형이 깨집니다. 노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이상하게도 많이 가진 사람보다 조용히 사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재산보다 자식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노년의 관계를 훨씬 더 크게 흔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년에는 왜 자식 자랑을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한국 부모들은 자식을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어렵게 취직했을 때도, 결혼을 잘했을 때도 부모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안쓰럽습니다. 저 역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부모들을 보아왔습니다. 전쟁 이후 가난한 시절 자기 옷 한 벌 못 사 입으면서도 자식 학비부터 마련하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을 했어요. 딸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지면 점점 말이 많아집니다. 어느 회사인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사위 집안은 어떤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집안의 평온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늘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공공기관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곧 더 큰 자리로 올라갈 거라고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아들이 그렇게까지 잘 나갔나? 뭔가 기가 있는 것 아니냐? 결국 그 아들은 직장에서 괜한 오해를 받기 시작했고 본인도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 이야기를 밖에서 조금만 덜 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그 어르신은 며칠 동안 밖에도 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는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자식은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꾸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자식이 잘 되었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사랑은 자랑이 아닙니다.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보태주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정말 잘된 자식일수록 부모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괜한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큰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식보다도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건강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년에는 왜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 약 먹는 게 없다. 이 나이에도 산에 잘 올라간다. 병원 갈 일이 없으니 복받은 인생이다. 물론 건강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저 역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오며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람을 지켜보니 건강은 자랑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은 몸이 괜찮을 때 조심성을 잃기 쉽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나는 원래 튼튼하니까.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방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새벽마다 산책을 하셨습니다. 걸음도 빠르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린다. 내 또래 중에 나처럼 건강한 사람 드물다. 처음에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 어르신도 그것이 참 뿌듯했던 모양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밖에 나가셨다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뒤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병문안에 갔을 때 그분이 아주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교수, 사람이 몸이 괜찮다고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건강은 내 힘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시간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몸이 괜찮다고 자꾸 말하게 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할 순간에도 무리하게 되고 몸의 작은 신호도 가볍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노년에는 건강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 마음이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고 누군가는 아픈 몸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계속 건강을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은 조용할수록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오늘 하루 무사한 것에 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년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래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나간 시절의 명예와 공로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년에는 왜 지나간 시절의 명예를 붙잡을수록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오는 걸까요? 은퇴 후 가장 많이 변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의 호칭입니다. 예전에는 부장님, 교장 선생님, 국장님이라 불리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동네 어르신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쉽게 그 자리를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 시절에는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아나. 큰 일은 다 내가 맡아서 했어.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흥미롭게 듣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가,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야기가 시작될까봐 슬며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고 큰 조직도 움직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아주 허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김 교수, 사람들이 왜 점점 나를 피하는 것 같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분의 과거를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함께 앉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현재보다 과거가 더 빛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뒤를 붙잡고 사는 순간부터 천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과거의 직함이 아니라 현재의 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깊은 사람은 지나간 공로를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후배 이야기를 들어주고 젊은 사람의 고민을 함께 생각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옛말에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을 이루었으면 한 걸음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명예보다 더 놓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누구를 안다, 누구와 가깝다 하는 말이 왜 노년의 마지막 인간관계까지 흔들어 놓는지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년에는 왜 인간관계를 자랑할수록 사람이 더 빨리 떠나가게 되는 걸까요?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사람 사이의 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를 아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아직 높은 자리에 있다. 병원장하고도 잘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말 한마디는 할 수 있다. 처음 들으면 참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도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부탁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취직 이야기를 꺼내고 누군가는 병원 부탁을 하고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탁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도와주지 못하면 미안하고 억지로 나서자니 관계가 부담이 됩니다. 결국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러 기관 사람들과 가깝게 지냈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받던 관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어디를 가든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와 친하다. 내 이름 말하면 다 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관계를 이용하려 했고 어떤 사람은 괜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작 가까웠던 사람들까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아주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 사람 관계라는 게 원래 이렇게 허무한 겁니까? 저는 그 말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는 원래 자라가는 순간부터 조금씩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서로 압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갈수록 자꾸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인지, 아직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관계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오래 살아보니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인맥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은 대부분 아주 조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왜 사람은 늙어갈수록
자랑한 것을 결국 하나씩 잃게 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남은 인생의 말투와 마음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은 늙어갈수록 자랑한 것을 결국 하나씩 잃게 되는 걸까요? 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보았고 실패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큰 돈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 돌아보면 이상하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오래 평안했고 자꾸 드러내려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지쳐갔다는 점입니다. 재산도 그랬고 자식도 그랬고 건강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모두 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자꾸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자랑하면 사람 시선이 따라붙고 자식을 자랑하면 비교와 부담이 따라붙고 건강을 자랑하면 방심이 따라붙습니다. 과거를 자랑하면 현재를 놓치게 되고 인맥을 자랑하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결국 자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조용해야 할 것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오래전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득 찬 달은 반드시 기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느껴집니다. 인생도 너무 가득 차 보이려 하면 오히려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비워져 있어야 편안하고 조금 숨길 줄 알아야 오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마음이 편안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할 수 있는가? 내 곁에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결국 그것이 노년의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늘 비슷한 말을 해왔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진 것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을 때 깊은 신뢰를 얻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특히 말이 중요합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감사하며 사는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 평안이 오래 머뭅니다. 반대로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확인받으려 하면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집니다. 어쩌면 사람은 늙어갈수록 무언가를 더 얻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을 줄 알게 될 때 비로소 편안해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남았다면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크게 말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감사하고 조용히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 평안이 결국 마지막까지 삶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겸손, 조용한 행복, 말조심, 노년의 품격, 감사 이런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댓글을 읽다 보면 비슷한 시간을 견디며 살아온 마음들이 조용히 연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100년 넘게 살아오며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들, 늙어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인간다움에 대해 계속 나누려 합니다. 혼자 듣고 지나가기 아까운 이야기였다면 구독해 두시고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어쩌면 누군가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평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